안녕하십니까. 카드 단말기 전문기업 주식회사 공대리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처음 촬영하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의 주제는 피지 단말기입니다. 피지 단말기라고 해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또는 사용을 해보셨거나 또는 현재 사용 중이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피지 단말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활용되는 결제 시스템이 피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피지란 페이먼트 게이트웨이의 약자로서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 체결이 어려운 쇼핑몰이나 소상공인들을 대신하여 피지사가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해드리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피지사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KG 모빌리언스 또는 이니시스, 나이스, 다날, 키움페이 이러한 회사들이 피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프라인 피지 단말기 이거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도 피지 단말기가 불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피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여신금융법 19조 5항에 의거하여 합법적인 결제 시스템은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합법적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가맹점주님들도 계시고요. 반대로 이러한 합법적인 시스템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대리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사용하면 피지 단말기가 합법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불법 행위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까 하는데요. 이거를 솔직히 풀자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축약을 해서 내용을 전달 드릴 건데 처음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과 제가 이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알려드리는 내용에 있어서 앞뒤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보드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간략하게 적어가면서 불법과 합법의 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지 단말기를 사용할 때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즉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피지 단말기도 구조는 단순합니다. 일단 피지 단말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자가 있어야겠죠.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소비자가 있어야지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를 소비자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지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이 있겠죠. 그리고 피지, 마지막으로 카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러한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 안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피지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벤사라고 하죠. 벤사도 들어가야 되고 피지사 중에서도 1차 피지사가 있고 2차 피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즉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피지 단말기에 대한 사용 방법입니다. 소비자는 가맹점을 통해서 무엇인가에 대한 물건, 재화대금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하겠죠. 결제를 하게 되면은 최초의 매출은 해당 가맹점이 아닌 피지사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피지사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한 결제 대금을 가맹점으로 정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벤사 카드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은 벤사를 통해서 카드사로 내용이 넘어가고 카드사에서 가맹점으로 매출을 정산해주는 방식이었죠. 즉 합법적인 시스템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결제를 하면은 결제된 금액은 피지사로 잡히고 피지사는 가맹점에게 카드 매출 결제 금액에 대한 정산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은 합법적인 결제 시스템이 맞습니다. 또 하나,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벤사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바로 신고가 된다라는 내용은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피지 단말기를 사용해도 그 시스템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단지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을 때 피지사의 매출은 바로 국세청으로 실시간으로 신고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피지사는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을 때 이거를 건별로 일일이 다 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눠서 신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피지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면은 피지사는 해당 가맹점에 대한 매출 신고를 1월에서 3월까지 사용한 매출을 4월에 신고를 합니다. 1분기. 그리고 4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매출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7월에 또 한 번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7월에서 9월까지 사용한 매출액에 대해서 10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카드 매출액에 대해서 1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초의 매출은 피지사로 잡힌다라고 했죠. 예를 들면은 분기별로 나누기에는 좀 기니까 소비자가 가맹점을 통해서 결제를 했을 경우에 1년에 1억을 결제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매출은 1차적으로 피지사로 잡히게 되겠죠. 그럼 1억 매출에 대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바로 신고가 됩니다. 그럼 피지사 역시 분기별로 부가세를 신고하겠죠. 세금 신고를 할 텐데 그때 피지사는 세금 신고를 할 때 1억이 맞긴 한데 우린 여기서 결제대행 수수료 결제를 대행을 해주는 거니까요. 결제대행 수수료 예를 들어서 1억이니까 3%라고 잡았을 때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밑에 있는 가맹점 매출이야 라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쨌든 해당 가맹점은 피지 단말기를 통해서 1년 동안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해당 가맹점은 매출이 발생한 1억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고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사용하시면 피지 단말기 사용으로 인해서 문제되실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피지 단말기가 왜 불법이라는 인식이 지금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인식이 쌓여져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소비자, 가맹점, 피지, 피지사, 카드사. 이걸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피지사, 나이스나 다날 아까 말씀드린 피지사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직접 일선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영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피지사도 하부, 즉 자기네 피지사 밑에 총판 또는 대리점 등을 통해서 B2B 영업에 대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지사는 가맹점 영업을 다이렉트로 안 한다. 쉽게 생각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불법이다. 피지 단말기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매출을 누락시키고 누락된 매출로 인해서 세금 신고를 안 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러한 루트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똑같습니다. 소비자가 가맹점을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피지사 매출로 잡히는 것도 동일합니다. 매출로 잡히고 그러면 피지사는 정상적이라면은 가맹점에다가 카드 매출에 대한 결제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빠집니다. 미등록, 피지사. 피지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총판입니다. 총판.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면 최초의 피지사로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은 피지사는 가맹점의 카드 매출 대금에 대해서 결제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시키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요게 빠져버리고 피지사가 총판, 즉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업체한테
가맹점에 대한 모든 매출을 이쪽으로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 미등록 업체는 똑같이 가맹점에 수수료를 받겠죠. 보통 7에서 10%. 엄청 높아요, 수수료가. 어떻게 이렇게 7에서 10% 받을 수 있냐? 영업하는 뭐 방식이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 뭐 A라는 가맹점이 있으면은 A라는 가맹점을 직접 찾아간다던가, 요즘 TM으로 많이 영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장님 가게에 세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은 부가세, 종소세, 건보료, 연금을 획기적으로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그냥 넘어가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 발생도 많이 있는 것 같고, A라는 가맹점에서 100만 원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결제를 이제 100만 원을 태운 거죠. 그럼 최초 매출은 피지사로 잡혔죠. 그럼 피지사는 원래대로 하면 가맹점에다가 결제대금에서 결제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미등록, 피지, 뭐 총판, 뭐 대리점 등에 정산을 해줍니다. 이때도 당연히 결제된 수수료가 있습니다. 결제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총판에다가 입금을 해주고, 실질적으로 해당 가맹점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신고분을 여기 총판에다가 신고를 하겠죠. 100만 원이니까 뭐 수수료는 그냥 제외하겠습니다. 100만 원 매출 발생, 최초 피지사로 매출이 잡히고, 피지사는 수수료를 제외한 똑같이 100만 원에 대한 매출 신고를 여기 미등록 피지사로 합니다. 그럼 이 미등록 피지사에서는 7에서 10% 정도를 제외한다라고 했죠. 뭐 100만 원이면은 10만 원, 10만 원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맹점에 입금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사장님, 저희 단말기 사장님 매장에다 놓고 쓰시면요, 사장님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저희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겁니다 라고 영업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단순하게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넘어가시는 사장님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 가맹점에 신고가 돼야 되는 매출을 미등록 총판에다가 매출을 신고하고, 미등록 총판은 가맹점과 계약 체결했을 때 작성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금.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보면은 가맹점 매출이 발생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이 미등록 총판, 피지사와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법인이어야 돼요. 법인 플러스 보증보험이 됐건 뭐 현물이 됐건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뭐 자기네 매출로까지 잡혀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럼 90만 원을 이쪽에다 이제 쌓았죠. 100만 원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 수수료 10만 원을 마이너스 차감하고 90만 원을 여기다 쌓아줬는데, 자기네들은 어쨌든 실질적인 수입은 10만 원 수수료. 그럼 90만 원에 대한 이 증빙, 이걸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나갔는데 이 90만 원은 없어져 버린 돈이 된 거죠. 뭐 재무제표에다가 여러 가지로 뭐 기재할 수 있는 내용 많이 있겠죠. 뭐 가증급금을 잡는다던가 뭐 선급금. 근데 뭐 이렇게는 안 하고 보통 지출된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을 A라는 가맹점에 입금을 해줬으면은 이거에 대한 자료는 다른 데 가서 맞추는 거죠. B, 뭐 C, D, 뭐 여기다가 뭐 광고 비용이 썼다, 어디 뭐 인적 용역이 썼다, 뭐 기타 등등 허위 계산서죠. 말 그대로 허위 자료를 하는 거죠. 법인 대부분 다 법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은 법인 계좌에서 돈이 나갈 때 반드시 그에 맞는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걸 갖추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간적인 문제겠지만 반드시 추후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미등 총판들이 가맹점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럼 단순하게 100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1000개의 가맹점에서 100만 원씩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매출 금액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반대로 미등록 총판, 피지, 대리점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지극히 제한적이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허위 매출을 허위 자료를 막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등록 뭐 총판, 피지 영업하는 이런 회사들은 정산을 하면 안 됩니다. 피지사에서 여기까지 정산을 해줬어요. 미등록 총판 대리점까지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이 미등록 총판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가맹점에다가 재정산, 이거를 재정산이라고 합니다. 재정산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재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피지사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피지사 설립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죠. 기본적으로 자본 10억, 전산장비, 그리고 뭐 책임보험, 기타 피지 유관 업무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조건을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피지사 등록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년이 넘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촬영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네요. 제가 적어가면서 쓴다라고 하더라도 머릿속에 있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제가 글을 쓰면서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조금 양해를 먼저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피지 단말기는 최초에 말씀드렸던 방식대로만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게 맞습니다. 불법,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소비자가 결제를 하고 피지사 최초 매출로 제가 잡힌다라고 말씀드렸죠. 불법은 피지사가 다시 미등록 피지 대리점 점에 정산을 하고, 그럼 얘네들은 수수료를 가맹점과 계약했을 때 뭐 책정한 뭐 7%면 뭐 7%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입금해주고, 가맹점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을 미등록 피지 대리점에서 떠안고 간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 이렇게 설명드리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면 5년, 딱 5년이에요. 5년 안에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연말 되면은 미등록 피지사 탈세 관련해서 뉴스가 엄청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뭐 그런 거죠. 이거를 건별로 잡기에는 너무 이제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잡는 거죠. 이런 업체만 잡으면은 여기에서 발생한 매출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얘네가 현금으로 직접 돈을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맹점에서 뭐 대포 통장을 쓰겠습니까? 뭐 비트코인으로 받겠습니까? 아무리 뭐 세금을 안 내고 매출을 줄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안 했겠죠. 아, 이거 세금 안 내려면 대포 통장 써야 돼? 못하죠. 대포 통장 사용하다가 적발되면은 그 형량이 엄청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사장님들 그러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그러면 피지 단말기 뭐하러 쓰냐? 맞습니다. 쓸 이유 없어요. 근데 저희는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쓴다라는 거겠죠. 저 옆에 보시는 단말기들도 많이 있고, 피지 장점, 빠른 정산, 오늘 카드 결제 금액, 이길 입금. 또 한 가지는 뭐 이거는 추가 항목이긴 하지만, 지금 누군가 카드 결제를 하면 10분 이내 입금.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벤사 단말기랑 병행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벤사 단말기는 어쨌든 피지 단말기에 비해서 정산일이 많이 늦으니까요. 보통 벤사가 뭐 요식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일 정도 걸리죠. 뭐 주말 끼면은 뭐 4일에서 5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피지 단말기는 주말을 껴봐야 3일. 금, 토, 일. 이날 결제된 금액은 월요일날 한꺼번에 입금받습니다. 뭐 카드사별로 각각 들어오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피지사 명으로 해서 가맹점주님 통장으로 한꺼번에 입금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매출 내역을 관리하는 것도 쉽고, 그리고 일단 매출 누락이 없죠. 벤사 단말기 사용하시다 보면 가끔가다 누락 발생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거 같은 경우에야 그 포스기를 설치해준 대리점에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 쉽게 뭐 찾을 수 있는 거니까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관공서나 뭐 시에서 운영하는 그 노상, 뭐 공영 주차장 이런 데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피지 단말기 사용합니다. 뭐 요것만 말씀드려도 피지 단말기가 결과적으로 불법이 아니구나 라는 내용은 충분히 뭐 전달되셨을 것 같아요. 세금 어떻게 보면 조금 내보려고 피지 단말기 사용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해명하라는 안내장 한번 받아보시면 속된 말로 멘탈이 날아가죠. 아, 나 세금 안 내기 위해서 수수료 이만큼까지 지불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세금 내라고? 그냥 세금만 내라고 하면 다행이죠. 가산세가 붙겠죠. 그때 가면 얘네들 이제 폐업하고 없을 건데, 폐업을 했다는 이유는 이미 자기네들이 먼저 조사를 받았다는 거겠죠. 조사를 하다 보니 이걸 사용했던 모든 가맹점에 대한
뭐 이체 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됐건 누군가 됐건 뭐 제3자 통장이 됐건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 불법으로 피지 단말기를 영업을 하는 뭐 총판이나 뭐 대리점, 딜러 이런 분들이 1차적으로 잘못을 한 건 맞아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히는 방식인 거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걸 또 고지고대로 믿고 세금 안 내기 위해서 피지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사장님들 역시 저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뭐 과실 비율로 따지자면 당연히 그렇게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피지 뭐 영업 총판의 잘못이 뭐 90% 이상이겠죠. 근데 어쨌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덥석 물고 사용하신 사장님들의 과실도 최소 10%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쪽에 연락 오셔가지고 국세청에서 해명하라고 안내문 받았다고 연락 오신 분이 계시는데, 안내문이 날라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끝난 거죠. 문제가 된 거를 확인을 했으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안내문을 발송을 했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길래 안내문이 날라오기 전에 자진신고라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뭐 가산세를 조금 깎아준다거나 뭐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안내문을 받고 나서 그때 가서 신고를 한다? 괘씸하게 보겠죠. 국세청이나 뭐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한테 한번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먼저 우리 쪽에 연락 주기 전에도 물어봤는데 자기네들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 뭐 연락이 없긴 한데 금액을 엄청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2022년도부터 썼다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2023년도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라고 안내문이 날라온 거거든요. 거기에 또 그렇게 써 있어요. 미등록이라고. 미등록 피지사를 통한 매출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명하세요. 이거 무슨 수로 해명할 거예요? 해명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저희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이제 피지 단말기에서 이제 불법적인 그런 프레임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작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풀어내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뭐 아니면 도죠. 사장님, 저희는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가 맞고 세금 신고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매출 자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은 결제된 매출이라고 반드시 잡혀 있을 겁니다 라고 해줘도 그거는 미래에 발생할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장이 불안한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엄청 이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통화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저희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안감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끊는 게 서로 편한 거죠.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불법 업체 거 이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많이더라도. 아무튼 이 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보면은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머릿속에 있는 거 통화로만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하면은 이게 설명이 되게 쉬운데, 지금 스마트폰 앞에서 제가 제 얼굴을 보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어렵네요. 유튜브를 뭐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크리에이터분들, 그런 분들 다시 한번 리스펙합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네요. 영상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게 뭐 피지 단말기에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피지 단말기에 대해서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거에 대해서 풀어보자면은 진짜 하루 종일 풀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죠. 소유자 있으면은 가맹점, 피지사, 피지사에서 1차 피지사, 2차 피지사, 그 다음 대행사, 카드사, 국세청, 세금 신고되는 루트, 어떻게 또 세금을 신고해야 되며 어떻게 하면 불법이고 어떻게 하면 합법인지. 근데 이것까지는 제가 영상으로 찍을 자신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뭐 대본 같은 거나 만들어 가지고 편집하면서 하면 할 수 있겠죠. 그렇게까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 이렇게 사용하면 불법이다,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면은 혹시라도 피지 단말기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사용을 해야 될 때 요것만 구분 잘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